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면윤곽 수술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광대뼈를 넣는 광대뼈 축소술, 광대뼈를 넣는 이제 개념이죠. 그 다음 사각턱은 제거해내는 개념, 빼내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턱끝은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이런 턱끝은 입체감을 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대하고 사각턱, 턱끝이 안면윤곽 세 가지 수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안면윤곽 수술이 연령별,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근육이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두꺼우면 뼈도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각턱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씹는 힘이라든지 씹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달됐었을 때 이제 광대와 턱끝에 있는 교근이 근육이 두꺼워질 수가 있고,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사각턱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주면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막이라고 하죠. 뼈막이 굉장히 질겨서 수술할 때도 힘이 들 수가 있고, 뼈를 제거하는 그 양도 굉장히 많고 단단하고 인대에 붙어있는 힘들이 많아서 수술할 때 한 번씩 애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뼈가 약하면서 큰 분과 뼈가 강하면서 큰 분을 봤었을 때는 뼈가 강하면서 큰 분들이 수술할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염증보다는 출혈의 합병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혈압이 높다, 그리고 이갈이가 있다, 이를 깨무는 습관이 있다, 이러면은 내 뼈가 근육에 의해서 발달된 뼈이기 때문에 피가 좀 날 수도 있고 뼈 수술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분들도 이 사각턱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갈이나 오래 씹는 습관 때문에 턱뼈가 발달될 수가 있는데, 같이 뼈 수술을 해보면 여성분의 뼈가 훨씬 더 자르기가 쉽고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대신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신경관들이 훨씬 작고, 그리고 신경도 조금 더 약한 경우가 많아서 신경을 다칠 확률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이 CT를 보면서 신경 위치라든지 신경의 굵기라든지 이런 회복 기간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회복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런 부분도 상의하시면 좋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각턱을 수술할 때 뼈를 자르죠. 이 뼈를 자르면은 남성분들보다는 뼈가 조금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도 쉽고 잘라내기도 쉽고 또 인대에 붙어있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전반적으로 출혈 경향도 훨씬 적고 수술은 훨씬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뼈를 낫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하고 모든 흉터를 좋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불면증이 있다든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예민하신 여성분들이라면 상처가 늦게 낫는다든지 상처가 아무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혈보다는 염증에 우리가 합병증을 좀 더 걱정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성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연령별로 보셨을 때 나이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젊은 분들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 나이가 젊은 분들은 뼈를 줄이고 나면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10대나 20대의 연령에서는 대부분 피부 탄력으로 인해서 살처짐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점막의 탄력도 좋고 꿰맬 때도 찢어질 확률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수술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피부 탄력에 대한 결과에서도 탄력도가 뛰어났을 때 뼈 모습을 피부에 받아주기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도 비만이 있다든지 만성 염증 질환인 비염이나 질염이나 장염 등이 있는 경우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늦게 낫고 염증이 생길 확률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으면서 근육보다 지방이 많다, 얼굴이 좀 통통한 편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뼈가 준 만큼 살이 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피부에 있는 지방 두께가 줄어들어야지 수술한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안면 윤곽 수술에서 광대를 축소술을 한다든지 사각턱을 줄인다면 어떤 것을 걱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40대 이상에서는 살처짐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 안면 윤곽 수술한다, 그럼 그 부분에 안면 거상술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면 윤곽 수술 전에 내 뼈에 골 다공증이나 골 감소증이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이런 골 감소나 골 다공증은 CT에 있는 경추를 확인하셔도 되고 손목뼈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습관이라든지 햇빛을 보는 정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골 다공증이 어느 만큼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수술을 하셔야지, 뼈를 줄여놨는데 골 감소에 의해서 뼈가 감소가 돼 버렸을 때는 또 살처짐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도 피부가 좀 더 얇다면은 꿰맬 때도 좀 더 힘든 경우도 있고, 나중에 흉터가 좀 더 튀어나오거나 흉터가 꺼지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몸에 찌꺼기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만성염증 질환인 비염, 장염, 질염 등이나 만성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비만, 당뇨가 있다, 이러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처도 늦게 나을 수도 있고 뼈도 골 감소가 되어서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상처 이상도 생길 수 있어서 염증에 대한 합병증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혈액 검사나 문진을 통해서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수술하시는 게 좀 더 수술 후의 결과에 이상을 일으킬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령별에서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성별, 연령별만의 변수만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인 큰 개념으로만 설명드린 것이지,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고 또 어떤 약을 드시고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고 얼만큼 주무시고 운동을 얼만큼 하고, 그리고 먹는 식사량이나 식사 빈도, 규칙성,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 후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는데, 단순한 수술 테크닉, 수술에 대한 부작용만 설명 듣고 수술을 받게 되면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문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